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박영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물을 마시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5초 정도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호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손끝이 저리는 증상들이 사실은 뇌와 심장이 보내는 위급한 신호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호님은 평범한 은퇴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72세가 되던 해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영호님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웬만한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어 올리던 순간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전등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영호님은 당황해서 컵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초 정도였을까요? 천천히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영호님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 이제 가는 건가? 혼자 사는 집, 아무도 없는 저녁 시간, 갑자기 찾아온 증상. 영호님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지. 그날 밤 영호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던 그 5초가 평생 겪은 어떤 순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님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은 그냥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때는 더 오래 지속되면 어떡하나, 만약 쓰러지면 누가 알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호님의 하루는 대부분 앉아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저녁에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 후 또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현기증이 느껴지고 눈앞이 잠깐 흐려지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영호님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지만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게 되고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심할 경우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호님에게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서 가끔 건너뛰었고 특히 몸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평생 먹으라는 게 말이 되나? 몸이 괜찮은데 굳이. 하지만 혈압약과 당뇨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혈압과 혈당이 들쑥날쑥해지고 이는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뇌혈관과 망막혈관처럼 가느다란 혈관은 이런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였고 대부분 식사 때 국물로 대신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잖아.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눈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은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수면도 문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새벽 1시쯤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5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영호님은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안압을 높이고 뇌혈류를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눈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건강이 나빠질까봐 불안한 마음.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사겠습니다. 게다가 눈 검진도 몇 년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과에 간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시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았지만 그냥 돋보기 도수를 높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과 가면 또 이것저것 검사하라고 하고 돈만 나가고. 하지만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하지 않으면 녹내장, 백내장, 망막 질환 같은 심각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진행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영호님은 이 모든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영호님은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던 순간 또다시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번에는 5초가 아니었습니다. 10초 정도 지속되었고 동시에 심한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영호님은 급히 벽을 붙잡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고 바닥에 앉은 채로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손끝이 저렸습니다. 천천히 시야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영호님은 벽에 기댄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소파 위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더 무서웠습니다. 영호님은 천천히 기어서 소파까지 갔고 전화기를 집어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지러워서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영호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니 평소보다 많이 낮았고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혈액 검사, 뇌 MRI, 안과 정밀 검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담당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영호님,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기립성 저혈압이 심한 편이고 부정맥 징후도 보입니다. 그리고 뇌혈류 감소 소견도 있고 안과 검사에서는 망막혈관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영호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건 단순히 눈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은 뇌와 심장이 보내는 위급한 신호입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증상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웠다 일어날 때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거나 확장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혈압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영호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뇌혈류 감소입니다. MRI 결과를 보면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10초 이상 시야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영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망막혈관 문제입니다. 암과 검사 결과 망막동맥에 일시적인 혈류 차단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을 일과성 흑암시라고 하는데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다가 다시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 문제입니다. 심전도에서 부정맥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증상들은 모두 심장과 뇌의 도움 요청입니다. 지금 넘기면 안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은 경고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영호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약물로 혈압과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의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누웠다 일어날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 최소 15초 정도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상체를 일으키고 잠시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서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최소 5잔에서 6잔은 마셔야 합니다. 혈액이 묽어져야 순환이 잘 됩니다. 셋째, 혈압약과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약을 건너뛰면 혈압과 혈당이 들쑥날쑥해져서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넷째, 수면을 최소 6시간 이상 확보하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혈관이 회복되고 안압이 조절됩니다. 다섯째, 매시간 3분 정도씩 걷거나 움직이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암과 검진을 받으세요. 녹내장이나 망막 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호님은 메모를 하며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혈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염분이 적당히 들어간 국물, 물을 많이 함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물론 혈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니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호님은 병원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몸을 대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영호님은 소파에 앉아 의사가 준 설명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아침에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려움, 혼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공포. 영호님은 결심했습니다.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천천히 일어나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의사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먼저 상체를 일으키고 침대 가장자리에 15초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지러움이 훨씬 덜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흐려졌을 텐데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두 번째는 물 마시기였습니다. 식탁 위에 물병을 놓아두고 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약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혈압약, 저녁 식사 후 당뇨약. 알람을 맞춰두고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이었습니다. 밤 10시에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시간 움직이기였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두고 1시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3분 정도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부엌에서 방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귀찮고 매시간 일어나는 것도 번거로웠으며 일찍 자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건강해야 한다. 2주째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거의 없었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은 느낌이었으며 밤에도 잘 잤습니다. 한 달째 영호님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혈압과 심전도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이 안정되었고 부정맥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을 바꾸고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면 뇌혈류도 개선될 겁니다. 영호님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가벼운 걷기 운동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아파트 단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영호님은 그날부터 오후에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호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어지럽지 않았고 하루 종일 시야가 흐려지는 일도 없었으며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무서웠던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어지럽지 않네. 예전 같았으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다가 중간에 쉬어야 했을 텐데 이번에는 한 번에 집까지 왔습니다. 숨도 덜 차고 다리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지고 있구나. 영호님은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 혈색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3개월째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혈압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심전도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뇌혈류 검사 결과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말요? 뇌혈류도요? 네,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안정적인 혈압 관리 덕분입니다. 지금 속도라면 시야 소실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봐도 됩니다.
영호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벽에 기대어 쓰러질까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신 결과입니다. 변화는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할 일이 생겼습니다. 매시간 물 마시기, 정해진 시간에 약 먹기, 오후 산책하기, 일찍 자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래. 할아버지 요즘 건강해졌어. 정말요? 다음에 갈게요. 손주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폭염이 시작된 어느 날 영호님은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30분 정도 걸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갈증이 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지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영호님은 급히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역시 나아진 게 아니었구나. 집으로 돌아와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소용없는 것일까요? 다시 악화되는 것일까요? 그날 밤 영호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낙담했고 습관들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호님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물은 충분히 드셨나요? 아침에 한 잔 마시고 산책 나가느라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폭염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더위와 탈수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영호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나빠진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시고 한낮에는 산책을 피하세요. 아침이나 저녁 시원할 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호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선생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영호님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루틴을 지켰습니다. 물을 더 자주 마셨고 산책은 저녁 시원할 때 나갔으며 평소보다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며칠 지나니 몸도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호님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15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혈압약을 먹고 오전에는 집안에서 가벼운 활동을 했습니다. 매시간 3분씩 집안을 걸었고 물을 규칙적으로 마셨습니다. 오후 5시쯤 되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단지를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당뇨약을 먹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7시간 정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움도 거의 없었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으며
시야도 또렷했습니다. 정기암과 검진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망막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망막 혈관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전 일시적 폐색 흔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혈압 관리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영호님은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독서를 다시 시작했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기도 했으며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건강해야 너랑 오래 놀 수 있지. 손주의 손을 잡고 걸으며 영호님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어두운 눈을 하고 살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호님은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혹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또다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순간은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당신을 지키려고 보낸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먼저 멈추세요.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가까운 곳에 앉거나 벽에 기대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다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15초 정도 천천히 움직이세요. 물을 마시세요. 한 잔의 물이 당신의 혈액을 맑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72세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공포를 경험했지만 6개월 동안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물 마시기, 약 규칙적으로 먹기, 충분히 자기, 매일 걷기. 이 간단한 것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과거의 나로부터. 편지를 쓰고 나서 영호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나 천천히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물을 마시고 산책을 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영호님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님의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와 심장, 그리고 눈이 보내는 위급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뇌연료 감소, 망막혈관 문제, 심장 부정맥.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야 소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3초 이상 시야가 사라지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 몸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누웠다 일어날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 최소 15초 정도 천천히 움직이세요. 먼저 상체를 일으키고 잠시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서세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최소 5잔에서 6잔은 마셔야 합니다. 혈액이 묽어져야 순환이 잘 되고 뇌와 눈으로 가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약을 건너뛰면 혈압과 혈당이 들쑥날쑥해져서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수면을 최소 6시간 이상 확보하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혈관이 회복되고 안압이 조절되며 망막이 재생됩니다. 매시간 3분 정도씩 걷거나 움직이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액이 고여서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정기적으로 암과 검진을 받으세요. 녹내장, 백내장, 망막 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함유한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밝은 눈과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